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생방송 교육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 생방송 교육에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생방송 교육은 이제 공지를 통해서도 안내해 드렸다시피 복식장부로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지샵을 장부를 쓰고 그 다음에 복식장부를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예요.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사항이 이제 오늘 강의는 장부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장부를 쓰지 않고 이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오늘 강의는 들으셔도 되는데 장부를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강의 진행을 따라가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부를 일단 다 썼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교육이니까요. 혹시 장부 기본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이제 이 자동장부 로그인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페이지 우측에 보시면은 저희 장부 동영상 강의 목록 보기 보시면은 이거 가려서 안 보는다. 그 동영상 강의 목록 보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복식장부 기본 사용 방법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복식장부 사용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입금 출금 메뉴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입금 출금만 자세하게 다룬 강의가 여기 생방송 교육 다시 보기 보시면은 좀 아래로 내려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아, 3페이지에 있네요. 3페이지에 여기 이제 다시 보기 통해서 복식장부 사용자용 입금 출금 메뉴 사용 방법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입금 출금 아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나중에 결산을 할 텐데 그때도 입금 출금 내용이 나올 텐데 입금 출금 메뉴를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 강의를 먼저 들으셔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 사용되는 교환은 들어오실 때 보시는 분들 대부분일 텐데 여기 방송 예정 누르시면은 이거 타고 들어오셨죠? 이 링크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교육교환 다운로드 받기서 복식장부라고 적힌 거 있어요. 이 교환을 바탕으로 오늘 강의 진행될 거니까요. 같이 다운받으면서 보시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프리카TV 로그인 하시면은 매니저분이 답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생기시면 강의 듣다가 궁금한 거 생기시면 바로바로 채팅창 통해서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아프리카TV 로그인 해서 문의 부탁드릴게요. 이제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신고가 5월 말까지, 5월 31일까지 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거는 1년 동안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득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일부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따로 신고하는 거라서 합산을 하지 않고요. 나머지 이외에 있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부분에 대해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뭐 이자 배당 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에 보고 계신 대로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합산해서 그러니까 초과분일 때만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가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이제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제 본인이 아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알기가 어렵다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내가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안내문 보는 법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강의 중간중간에 약간 이런 기침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2018년도에 만약에 사업소득, 지금 고객님 사업장의 소득 외에 따로 어디서 근무를 했다든지 또는 뭐 어디서 이제
강의를 하고 프리랜서도 받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다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산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지샵으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했으니까 끝이고, 이게 아니라 2018년도에 연말정산, 그러니까 연말정산 했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사업소득이랑 합산해서 다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게 포인트고, 이제 소득 합산해서 신고하는데 대신에 퇴직소득이랑 양도소득은 제외다. 그리고 여기서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자일 경우예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고 다음으로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사업소득자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득자시니까 그 이제 사업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얼굴 때문에 안 보이니까. 요걸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장 소득이 있고, 이제 프리랜서 소득 같은 것도 사업소득에 속하는데, 그 프리랜서 소득이라는 건 3.3% 떼고서 받은 소득이에요. 네, 그게 프리랜서 소득이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기장신고랑 추계신고, 장부를 안 쓰고 신고하는 거 추계신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들어오신 복식장부 대상자 분들은 다 장부를 일단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무서에서 장부를 안 쓰고 신고를 하면은 복식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는 무신고로 보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가산세 넣는 법도 잠깐 안내를 드릴 건데, 그 장부를 안 쓰고 신고를 하시면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조건 장부 쓰고 신고하셔야 되고, 안 쓰면은 무신고로 보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대상자분들은 추계신고는 되도록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계신고만 하는 거는 다뤄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쓰고 무조건 신고하는 법을 안내 드릴 거고,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간편장부 대상자신데 복식부기 쓰시는 분들, 기장세액공제 받으시려고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 교육은 어제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기 통해 가지고 그 저희가 올려드릴 건데, 다시 보기 통해서 간편장부와 관련된 것도 들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경비율 신고하는 거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참고로 해보시고, 오늘 교육은 복식장부 분들 복식부기 의무자 타겟팅이기 때문에 복식장부와 관련된 교육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다 기장신고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납부세액이 산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올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뭐 외우시라고 제가 뭐 올려놓은 건 아니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장부 썼으면 어떤 식으로 이게 계산이 되는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의 중에 가끔 저희가 되게 난감한 문의가 어떤 거냐면, 저는 매출이 이만큼 나와서 손익이 얼만데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끝까지 돌려보니까 뭐 얼마가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 답변이 당연히 맞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바르게 결과보기까지 가셨으면은 그 금액은 요 지금 나온 계산 구조에서 세법상 금액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프로그램 사용해서 입력 올바르게 하셨으면은 그 금액이 맞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 계산 구조는 세법상 정해진 구조고, 이 구조에서 저희는 철저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보기에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부분은 이 계산 구조에 의해서 계산이 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에 대한 신고기 때문에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사람별로 또 달라요. 그래서 뭐 옆집 똘똘이 엄마가 뭐 나랑 똑같이 뭐 손익이 뭐 1,000만 원이었어. 근데 똘똘이 엄마는 100만 원밖에 종합소득세를 안 내는데 나는 그 2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 손익이 똑같은데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인별마다 달라요. 개인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세금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 때문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아무리 손익이 같아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계산구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진행되는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첫 번째는 먼저 종합소득 신고 전에 안내문 보는 방법 안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안내문을 이제 다 본 다음에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이제 종합소득세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소득 외에 다른 뭐 근로, 기타, 연금소득 있으시거나 3.3% 프리랜서 소득 있으신 분은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산하는지를 그 다음에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안내문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안내문 우편으로 받으셔서 지금 같이 갖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안내문 없으신 분들도 이제 저는 이제 여기 나온 거 기준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어디서 이거를 했는지를 안 적어놨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제 홈택스는 아마 다 저희 쪽 쓰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보여드리면 여기 홈택스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 홈택스 홈페이지라고 누르세요. 누르면은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신고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전자파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홈택스 홈페이지는 개인으로 로그인 하셔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는. 그래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요. 요거 눌러주시면은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네, 요런 안내문이 나올 거고 저는 조금 확대를 그림판 이제 어제 간편장부 분들 하면서 썼던 자료가 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분들도 이제 요 안내문은 똑같으니까 제가 똑같이 사용할게요.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 기장의무 구분 신고 안내 유형에 주의하실 게 만약에 외부 조정 대상자이신 분들은 저희 쪽 혼자서 신고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장부를 다 썼다라고 하면은 외부 조정 대상자나 성실신고 대상자는 장부를 다 쓰셨더라도 본인이 신고를 못하고요. 반드시 제휴세무사한테 의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휴세무사 저희 쪽에 의뢰를 신고 대행을 맡기셔야 되고 이게 신고 기간이 임박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 되도록이면 빨리 자기의 유형을 파악하셔가지고 외부 조정 대상자면은 빨리 의뢰를 해서 신고 대행을 맡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 통해서 아니더라도 다른 다른 세무 대리인 통해서라도 반드시 외부 조정 대상자, 성실신고 대상자는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안내 유형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기장의무 구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복식부기 대상자라고 적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 분들도 복식장부를 쓰면 이제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있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간편장부 대상자는 어제 교육했으니까 그 간편장부로 만약에 신고하는 법까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 오늘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신고하실 거면 오늘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복식장부 대상자들은 추계신고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 소득 같은 거 합산할 때는 그 기준 경비율로 이제 합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여기 기준 경비율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 자료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고 여기에 수입 금액이 있습니다.
이 수익 금액이 제일 중요해요. 1차적으로 요게 맞아야지 신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어디서 맞추는지는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하실 일은 뭐냐?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로 했을 때 나오는 이 같은 사업장의 이 사업자 등록번호의 수익 금액 합산한 금액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합산하실 때는 프리랜서 소득 추가로 뭐 940909 이런 거 있는 건 빼고 이 사업장에 대한 수익 금액 합산한 금액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합산한 금액을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이 금액이랑 저희 장부의 수익 금액을 맞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맞추는 법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소득은 지금 수익 금액 확인할 때는 제외하고 이따가 소득 합산할 때 같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합산하는지.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사업소득 외에 합산 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라고 해서 저는 XX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2018년도에 사업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어서 그 소득을 합산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합산을 해야 되는 방법도 근소득 합산 단계에서 해드릴 거고, 여기 동그라미 있는 분들은 소득 합산 단계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게 뭐냐면은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신고 시 공제 참고 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어디다 입력하는지 제가 다 설명을 강의 중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시 가산세 적용할 항목에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여기 나오는 게 아마 그 이제 복식장부 대상자분들은 다 아마 Y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가산세 대상이다. 근데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신데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시면은 이제 N이라고 나와 있거나, 만약에 우편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우편물에는 이제 가산세에서 추계신고 시 이렇게 나오면은 추계신고 시 가산세 대상이라는 거고, 아예 가산세가 없으면은 그냥 가산세하고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편물이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는 YN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장부는 Y라고 되어 있을 거고, 추계신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 뭐 상황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참고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강의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문을 쭉 보는 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안내문은 제가 계속해서 불러드려서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된다, 계속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내문 화면은 끄지 마시고 밑에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진행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안내문이 계속 소환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안내문 이거 ABC 유형은 나중에 이제 보면 되고, 여기에 이제 저희 이제 이지샵 통해서 신고할 거니까 이제 안내문을 다 확인했으면 이지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지샵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제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단계를 조금 거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정보 등록. 정보 등록에서 이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진행할 건데요. 정보 등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업주 주소랑 사업주 관할 세무서 사업주 주소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는 이제 주의하실 게 사업장이 아니라 거주지 주소 기준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거주지로 입력 안 해놓으신 분, 사업장으로 입력하신 분들은 수정을 먼저 해주세요. 수정을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제 대표자, 아마 여기 강의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없을 것 같은데, 대표자 이외에 직원으로 혹시 명의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있으면 이걸 바꾸고 시작하셔야 돼요. 반드시 대표자 걸로. 대표자 개인에 대한 신고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실 거면 장부 사용 문의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어떻게 바꾸라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정보로 넘어오는데, 사업장 정보는 사업장 정보는 이제 뭐 여기는 부가세 신고할 때 한 번씩 다 보시긴 하셨겠지만 중요한 걸 몇 가지 점검을 할게요. 그 업종 코드,
중요한데요. 이 업종 코드가 현재 안내문에 나와 있는 업종 코드랑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안내문상 업종 코드 여러 개면은 업종 코드 추가하셔가지고 그 수익 금액에 대응되는 업종 코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종 코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안내문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업종 코드가 혹시 다르시면 저희 장부 사용 문의에다가 업종 코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업종 코드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홈택스 아이디는 개인 아이디 입력하신 다음에 저희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복식장부로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거 확인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는 정보 등록에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뭐냐면 기초 잔액 메뉴인데요. 여기서 기초 잔액을 쓰실 분들은 2017년도에도 복식장부를 저희 쪽에서 쓰신 분들은 없어요.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 2018년도부터 복식장부를 쓰기 시작한다. 근데 유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여기서. 그냥 아예 2018년도에 처음 회원가입을 하고 처음부터 복식장부를 쓰셨다면은 무조건 기초잔액에다가 2018년도로 놓고 과거에 세무신고 하셨던 곳에 의뢰해가지고 재무상태표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세무신고, 세무대리인 통해서 하셨다면은 2018년도 초, 2017년도 말에 재무상태표를 받으셔서 그걸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면은 재무상태표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간혹 저는 2018년도에 저희 이지샵을 처음 가입을 했지만 2017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도 맞았고 근데 따로 뭐 재무상태표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보통 2017년도를 복식부기로 하시면 재무상태표 반드시 있거든요. 다른 곳 뭐 홈택스 본인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건데 만약에 2017년도는 간편장부를 썼다든지 난 장부를 안 써서 신고를 해가지고 2018년도에 뭐 복식장부 처음 쓰시는 분들은 재무상태표라는 게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2017년도에 복식장부를 쓰셨으면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이제 기초적인 것만 몇 가지를 넣고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보통 예금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장에 부채 있으면 부채 단기 차입금으로 잡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들어가는 게 뭐 자산 같은 거 있잖아요. 유형 자산 차량 건물 차량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감가상각을 이 자산에서 했다고 하면은 이 감가상각 누계까지 아셔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기라고 하는 감가상각비를 여태까지 해왔던 걸 더한 금액의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이제.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요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만약 재고가 있었다. 2017년도 말에 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원재료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하시고 시작해야 돼요. 또는 뭐 사업장에 현금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도 1월 1일자 기준이에요. 1월 1일자, 2017년도 12월 31일 또는 2018년도 1월 1일자 현재의 잔액을 여기다 기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저희 만약 처음 쓰시더라고 하더라도 복식장부를 쓰시면은 요거는 맞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 나중에 음수가 뜬다든지 올바르지 않는 재무상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쭉 하시고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대충 입력할 건데 여기 쭉 입력을 하시면 아마 여기 차액의 금액이 뜨시는 분들이 얼굴을 가려졌네. 잠시만요. 여기 차액에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근데 재무상태표를 세무대리인한테 받으셔서 입력하시는 분들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세무대리인한테 안 받으시고 지금 그냥 2017년도는 내가 그냥 혼자서 경비율로 신고했다든지 또는 뭐 간편장부로 혼자서 신고했다면은 이런 정도는 입력하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우측하단에 차액이 나오면은 요 마지막 차액은 인출금으로 무조건 잡으세요. 그래서 차액이 나오는 것만큼 똑같은 금액을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차액을 반드시 0으로 만들고 저장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단액 입력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기본 강의이긴 하지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에서 다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장부를 2018년도나 2017년도에 그러니까 처음에 2018년도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복식장부를 처음으로 2018년도 쓰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17년도는 간편장부로 이지샵을 통해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 복식장부 대상자로 바뀐 분들 분명히 강의 듣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2018년도 기초잔액을 입력을 못 하세요. 입력하시면 뭐 전년도 입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뜨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되고 내 사업장의 자산 부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면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2018년도 초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용 계좌의 현재 잔액이에요. 사업용 계좌에 2018년도 1월 1일자 잔고를 기재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기재하냐면 이 재무제표 메뉴에 전표수기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2018년도 1월 1일로 가요. 이렇게 1월 1일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2018년도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저걸 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재를 다 하실 때는 하나씩 할 때는 유의하실 게 상대 계정이 항상 있습니다. 상대 계정은 다 인출금으로 잡아주세요. 보통 예금의 2018년도 1월 1일자 현재 잔액은 1000만원이다 하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적고 이렇게 자산은 차변금액에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은 다 차변금액, 상대 계정은 반대쪽 대변금액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상품이 2018년도 초에 있다. 그러면은 상품 하고 인출금 이런 식으로 2018년도 1월 1일자에 재고가 있으면은 재고도 기재하시고 그리고 사업자의 부채가 있다. 2018년도 1월 1일자 현재의 부채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이거는 2017년도에 간편장부를 저 이지샵 통해 쓰시고 2018년도에 복식부기를 넘어오신 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단기 차입금은 부채라서요. 대변에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자산이 또 추가로 있다 하면 자산도 다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2017년도부터 저희 쪽 쓰신 분들은 그 차량은 아마 고정자산에 그러니까 차량이나 건물이 고정자산에 기록된 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조금 말이 어려운데 고정자산에 기재한 거는 이미 자산으로 분계가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편장부 쓰실 때 고정자산 메뉴에 입력한 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간편장부 쓰셨을 때 고정자산에 입력하지 않은 추가 뭐 그 중고 차량 같은 거 기초 등록에만 입력하셨다든지 이런 거는 그 재무제표에 전표수기 입력에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간편장부 시절에 고정자산에 입력했던 거는 상관하지 않고 고정자산에 입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만 재무제표 전표수기 입력에 입력을 하시고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이거는 잡고 시작하셔야지 정확한 재무상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복식부기를 올바르게 쓰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안 하면 또 나중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 같은 거. 2018년도에 외상 매출금 매입금 같은 거 1월 1일자 있으시면 그것도 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네. 부채니까 대변. 부채라고 나오죠. 대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18년도 1월 1일자의 잔액을 다 기재를 하시고 신고를 하셔야지 나중에 음수 나올 때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제가 좀 이따가 음수로 나오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요거를 먼저 요 작업을 하시는 게 복식장부 분들은 제일 우선될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잔액 메뉴 또는 전표수기 입력 입력하는데, 기초잔액 입력하시는 분들은 처음 저 이지샵 쓰시는 분들, 처음 복식장부 이지샵 쓰시는 분들, 근데 전표수기 입력에 입력하시는 분들은 2017년도는 간편장부 쓰시고 2018년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로 변경돼가지고 쓰신 분들은 여기다 요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되세요. 네, 간편장부로 고정자산으로 입력한 것에 대한 감가상각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간편장부 고정자산 메뉴에 입력하신 거는 여태까지 감가상각을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따로 감가상각 무계획도 다 알아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간편장부 시절에 입력했던 그 간편장부의 고정자산 메뉴에 입력했던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걸 제외한 자산 가액을 여기다가 자산 부채 가액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걸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정보 등록까지 다 하신 거예요. 하셨으면은 결산 자산재고 장부 마감, 이제 결산을 하셔야 돼요. 먼저 결산을 하시는데 결산 메뉴 제가 강의하면서 느낀 거는 장부 쓰시는 법을 모르신 상태에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장부 쓰는 법을 만약에 모르시겠다. 이게 고정자산, 이제 여기 결산하기에 나오는 거는 고정자산 메뉴에 기재한 게 떠요. 고정자산 메뉴에 기재 안 하신 거는 여기 안 뜨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정자산 관리 대장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게 고정자산 결산하기에 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고정자산 입력하는 법까지는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에 입력하는 방법은 기본 강의, 제가 아까 보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동영상 강의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거나 아니면 차량 추가로 입력하시는 거는 저 이지샵 홈페이지 교육 고객센터 가시면 생방송 교육에 두 번째 줄 차량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뭐 구매 취득한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추가로 고정자산 차량과 관련된 거 입력하실 분들은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고정자산 메뉴 입력하는 법은 기본 강의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 입력했다고 가정하고 결산 메뉴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메뉴 먼저 들어오시면 상단 2018년도로 바꿔주시고요.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현재 그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쭉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이 안 되는 자산이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이 안 되는 자산은 복식장부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에서 여기서 그 100만 원이 안 되는 걸 찾으신 다음에 어떻게 입력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하시고 얘를 삭제하신 다음에 비용 매입 일반 경비 오셔가지고 항목 중에 자파 소모품이라고 있습니다. 요걸로 바꿔주세요. 100만 원이 안 되시는 건 일단 바꾸고 가실게요. 100만 원이 안 되는 거는 잠깐 멈춰두고 바꿔주시고 갈게요. 선택 삭제는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바꾸시고 가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질문이 보통 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미 여기 이 자산을 모르고 여태까지 감가상각을 쭉 해와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미 감가상각된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잔존가액이 그 구매 금액이 달라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삭제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삭제를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감가상각을 하셔야 돼요. 소액자산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가상각을 이전에 몰라서 하셨으면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감가상각 올해 그 감가상각비를 계속 안 해온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취득한 거여서 그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비용의 자파 소모품으로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저는 부가세 신고 이미 했는데 이거 항목 바꾸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행히 고정자산에서 자파 소모품으로 바꾸는 거는 따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에. 그렇기 때문에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왔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고정자산 두시고요. 그냥 감가상각을 안 했다고 하면은 괜찮으니까 삭제하시고 비용 메뉴로 100만 원 안 되는 금액이 100만 원 안 되는 거는 옮겨주세요. 네, 그래서 그걸 먼저 옮기고 가는 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실 일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아래 저희가 설명에도 적어놨는데 2017년도부터 신규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가 뭐냐면은 저희 항목 중에 자가용 차량으로 입력하신 거 있을 거예요. 자가용 차량. 자가용 차량 비영업용. 요게 업무용 승용차인데요. 요거를 취득한 게 있으면은 상각법을 정액법 5년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제 강의 2에서 양도자산으로 바꿔놨는데 여기 아마 아직은 양도 안 하셨으면은 다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 5년으로 바꿔주시고요. 참고로 내가 2017년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였는데 그때 취득한 자산이다. 그러면은 그냥 정율법으로 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해주시고 수정하신 다음에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 통합하기인데요. 자산 통합하기가 뭐냐면은 이제 저는 자산을 하나만 등록해 놨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구매하면은 차량의 취득세 같은 것도 같이 고정자산 메뉴에다 입력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산의 취득 원가를 묶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자산 만약에 내가 소나타랑 산타페 두 개 차량을 사가지고 그 각각의 차량에 대해 취득세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고정자산에 취득세도 다 입력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여기서 소나타에 취득한 취득 원가랑 소나타에 대한 취득세를 선택하고 두 개만 선택을 하고 자산 통합하기 눌러주세요.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별로. 그리고 산타페랑 산타페 취득세 있으면은 두 개만 체크하고 자산 통합하기. 그래서 이렇게 차량별, 건물별로 이제 그 종류별로 각각 통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통합을 해주시고요. 혹시 나는 모르고 그냥 차량은 다 통합해야 되는 줄 알고 차량은 다 통합했어. 그러면은 잘못하셨으니까 고정자산 기초등록에 오셔서 아마 이 통합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을 텐데 그걸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 삭제 눌러주시면 통합이 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해제하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강의 좀 지금 따라오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거 다시 보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쭉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보기로 이제 아마 오늘 금요일이라서 월요일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월요일쯤에 올라가면은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멈춰가면서 같이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018년도부터 복식부기 이제 대상자들이 이제 양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2018년도 중에 양도한 자산이 있으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양도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관련된 내용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양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양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취소, 잘못 입력해서 취소하시려면 양도 취소하기 누르시고 다시 양도하기 누르셔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만약에 아무것도 수정할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장하기 안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아 이런 자산이 통합 뭐 감가상각 되는 거구나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실 거는 고정자산 결산하기 메뉴로 가세요. 여기 저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전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를 하면은 양도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안 뜨고요. 그 외의 것들은 아마 쭉 떠 있으실 거예요. 아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결산 메뉴 들어갈 때 안내해 드리는 게 뭐냐면은 강의 도중에 그냥 결산하셔도 돼요. 결산을 하셔야 종합소득 프로그램 진행이 되니까. 근데 이제 결산은 언제든지 취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기 전이라면은 얼마든지 결산은 해제하셔도 무방하니까 결산하기 하시고 이제 결산하기 하면 회색 버튼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결산하기 같은 거 하시면 이렇게 해제 버튼 생기는데 그냥 얘만 누르면 언제든지 해제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저랑 같이 한번 결산을 따라해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결산하기 이렇게 나오면은 결산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없기 때문에 입력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아마 다 되실 거예요. 근데 복식장부 대상자분들은 하나의 메시지가 뜨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상단의 연도가 결산하고자 하는 연도가 맞는지 2018년도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고정자산 관리대장과 재무상태표 고정자산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차이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화면 이동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고 나오는 팝업창에서 2018년도 확인하신 다음에 자동으로 차이 조정하기 누릅니다. 이걸 누른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결산하기 다시 누르셔야 돼요. 2번. 그래서 차이 조정하실 분들은 조정하신 다음에 또 결산하기 눌러주셔야 되고 이 차이 조정은 어떨 때 나오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기초 잔액 입력하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초를 입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아마 간편장부를 저희 쪽 계속 써오셨던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으실 텐데 간편장부 쓰셨다가 2018년도에 복식장부 쓰시는 분들은 고정한 기초등록에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 자산에 대한 가액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간편장부 고정자산에 입력한 건 상관이 없는데 고정자산 기초등록에만 입력하셨으면은 이거는 자산의 가액으로 또 잡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표수기 입력이나 기초 잔액에 입력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차이 조정하는 게 뜨고 조정하기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뜰 수 있다.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한 결산하기는 사실 이런 부분만 유의하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재고 결산입니다. 재고 결산은 고정자산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먼저 내가 2018년도 말에 남아있는 원재료, 부재료, 제품, 상품의 재고가 있으면은 그 남아있는 재고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상품만 넣었으니까 얘는 생략하고 이렇게 상품에 올해 남아있는 재고를 고객님들께서 아셔야 돼요. 아신 상태에서 넣고 결산하기 누릅니다. 재고가 사실상 거의 소진됐다 또는 재고가 분명히 떨어졌던 것 같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0으로 놓고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작년에 남은 재고인데요. 이 작년에 남은 재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0 그 전표수기 입력에서 입력하셨으면 상관이 없어요. 전표수기 입력에서 입력하셨으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전표수기면 기초잔액 입력하시면 상관이 없고 저희 쪽에 근데 이제 2017년도 간편장부 쓰셨던 분들도 그분들은 전표수기 입력이
없어요. 왜냐면은 간편장부 쓰셨을 때 분명히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을 거고 그때 여기에 분명 오래 남은 재고로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시면 요게 2017년도를 결산을 하면 자동으로 2018년도에 작년에 남은 재고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 쪽 장부 쓰셨던 분들은 굳이 기초재고로 안 잡으셔도 됩니다. 네, 넘어오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확인하실 게 올해 구매한 재료 상품인데요. 올해 구매한 재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갖고 오냐면은 저희 쪽 복식장부 메뉴에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에 이렇게 상품, 원재료, 부재료 요걸로 입력한 게 자동으로 갖고 와요. 올해 구매한 재료 상품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쓴 내역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 항목 선택해가지고 상품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그것만 딱 나오니까 내가 쓴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품인데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다를 텐데 제조업 하는 분들은 아마 제조 리스료, 제조 건물 관리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요. 그게 제품의 원가를 구성해요. 거기에다가 원재료, 부재료 더한 금액이 제품의 올해 구매한 재료 상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재료, 부재료 더한 금액 플러스 제조업이면은 제조 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한 비용에다 입력한 게 여기에 뜨게 되어 있다.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저희 장부에 올바르게 쓰셨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간혹 이제 뭐 어떻게 이게 산출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서론은 길었지만 결국은 올해 남은 재고만 입력하고 결산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부마감 2월인데요. 이 장부마감 2월 같은 경우는 하시기 전에 이제 복식장부 분들의 가장 큰 난관이 여기서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 조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가 수익금액입니다. 장부상 수익금액. 그래서 요거를 맞추고 먼저 갈 거예요. 여기 82470-335라고 나온 고객들이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요거는 어떤 금액이랑 일치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문 자꾸 소환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내문 다시 띄워볼게요. 안내문 띄워보면은 여기에 나온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번호로 합한 수익 금액이 1차적으로 요거랑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는데 맞아. 그러면은 이제 다음 강의 좀 잠깐 쉬고 계셔도 돼요. 근데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맞은 유형이 다양한데 먼저 첫 번째, 저희 이지샵 통해서 신고하시는 분들. 이지샵 통해서 2018년도 1기, 2기 부가세 신고하신 분들은 맞추시기가 쉽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그런 게 국고 보조금 같은 게 없으신 분들은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지샵 통해서 부가세 1기랑 2기 신고했는데 안 맞으신 분들은 여기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 저랑 같이 따라오실게요. 따라오신 상태에서 뭐를 한번 보시냐면 2018년도 1기 조회에서 회색 버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2018년도 2기 7월부터 12월 조회 했을 때 이렇게 저처럼 회색 버튼으로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근데 분명히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 중에 1기나 2기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주황색으로 풀려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황색으로.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무조건 1기부터 해제를 쭉 해요. 그래서 조회 버튼 옆에 장부 마감 해제. 해서 이렇게 주황색 버튼 나오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2기 조회 혹시 예정 신고하신 분들은 예정으로 조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셔서 장부 마감 해제
다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제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순서를 2018년도 일기 확정으로 해서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작성하기 같은 거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이걸 클릭을 해야지 마감을 할 수가 있어서요. 저장하기 하고 나오는 거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확인하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되신다 하시면 F11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이렇게 신고서가 나오는 거 그냥 보시면 닫으면 돼요. 닫으시고 전자신고 파일 생성 장부 마감 얘를 눌러주세요. 비밀번호는 그냥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돼요. 이건 전자파일 만들 건 아니라서 하시고 그 다음에 취소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2기 확정 조회 똑같이 해주세요. 반드시 1기 하고 2기 해야 됩니다. 순서를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닫고 그 다음에 확인하기 하시고 닫고 전자신고 파일 생성 장부 마감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2018년도 1기는 이제 홈택스나 다른 곳에서 신고하셨고 2기만 저희 쪽에서 신고하셨다라고 하면은 2기만 마감해 주시면 돼요. 네, 2기만 마감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마감을 먼저 해주세요. 마감을 하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마감을 하시면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국고보조금 없으면 수익 금액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저희 쪽에서 신고를 안 하신 분들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이건 저희 쪽에서 신고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 거고 2018년도 2기만 저희 쪽에서 신고하신 분들 포함해서 뭐 2기나 1기만 저희 쪽에 신고하신 분들 포함해서 저희 쪽에 신고를 안 하신 분들, 부가세 신고 안 하신 분들은 먼저 하실 일이 마감을 하시기 전에 복식장부를 요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를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매출 금액이랑 비용, 그러니까 비용 중에선 세금계산서만 일단 맞추시고 나머지는 부가세를 0으로 해서 공급가액에만 적으시면 되는데 장부를 일단 완성을 하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하셨던 거랑 똑같이. 근데 만약에 정리를 하다가 추가 매출이 뭔가 있다, 나는 부가세 신고할 때 누락했다 이러시면 반드시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 쪽에서 만약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복식장부를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식장부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저는 일단은 정리하는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내를 따로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랑 비용을 똑같이 부가세 신고하셨던 거랑 그러니까 매출은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되는 게 있으면은 공급가액에만 넣고 부가세는 0으로 금액을 해서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장부를 다 썼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은 남아있는 금액이 아마 안내문상에 보시면은 안내문에 막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전자신고 또는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뭐 이런 식으로 공제 배시가 나온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은 금액이 이렇게 공제라고 해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수익금액 뭐 전자신고세 공제 2만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제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는 왼쪽에 재무제표 메뉴 있습니다. 재무제표 메뉴에 전표수기 입력이라고 끝에 있어요. 근데 요 메뉴를 자주 들어오는데 요 메뉴에
12월 31일자로 해서 첫 번째 줄은 인출금, 두 번째 줄은 잡이익입니다. 이걸로 해서 그 두 개 금액 합한 거를 여기다 기재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신용카드 매출점 발행세액공제가 10만원 있다라고 하면 12만원 협계잖아요. 12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받은 세액공제는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매출을 다 맞춘 다음에 추가로 세액공제가 있으면은 안내문상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장하기.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을 통해서 신고했든 2018년도 부가세 신고 저희 쪽에서 신고했든 아니면은 저희 쪽 통해서 안 하셨든 간에 안내문상에 보시면은 분명히 요즘 일자리 안정자금 많이 받으시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도 있고 뭐 유류 보조금 같은 거, 유가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지원받은 금액, 지원금이 적혀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프리랜서 소득 말고요. 그냥 안정자금, 유류보조금, 지원금,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은 이 금액은 지금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10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첫 번째, 두 번째 줄처럼 기재하시고 첫 번째 줄에는 인출금, 두 번째 줄에는 국고보조금 수입 하고 차변 금액의 인출금에 해당하는 그 국고보조금 수입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금액을 대변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쪽 통해서 신고하셨으면 부가세 신고했던 거는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잡이익은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자동으로 마감을 한과 동시에 세액공제가 잡이익으로 잡혀요. 상관이 없고 저희 쪽 통해서 신고를 안 하셨던 분들은 그 금액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다만 만약에 부가세 신고를 1기는 저희 쪽 안 하고 2기만 신고하셨으면 1기에 대한 세액공제만 잡이익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제 1기 만원, 2기 만원 해서 총 2만원인데 2만원으로 안내문이 찍혀있을 텐데 2기는 저희 쪽에서 신고를 하셨고 1기는 저희 쪽에서 안 하셨으면은 만원만 잡이익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세액공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신고서 보면 나와 있어요. 신고서에 내가 신고했던 신고서는 홈택스 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고요. 신고서의 세액공제 금액은 여기에 20번 금액이 신고서 부가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금액이에요. 15만 3천원 이게. 그래서 저희 쪽 통해 신고 안 하신 분들은 이 금액 확인하셔가지고 잡이익으로 보여드린 화면처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표수기 입력에 입력하는 거 같이 입력하고 수익금액 맞추고 진행할게요. 만약에 다시 보기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먼저 작업하시고 다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띄워놓는 이거 보고 따라서 기재해 놓으시라고 지금 기재해 놓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금액을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수익 금액이 안 맞을 수 없습니다. 안 맞으시면 그거는 장부에 두 가지 케이스인데 이지샵에서 신고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안 맞다 이러면은 장부를 뭔가 건드리신 거예요. 부가세 신고하시고.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저희 쪽에 신고 안 하셨는데 아직 장부 매출을 다 기재를 못 하신 케이스예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은 이건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다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은 일단 맞추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안 맞으시면은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춤해놓고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다 모든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맞추시고 진행할게요. 네, 맞으면은 다음 그 다음 하기 전에 뭐 이거는 그냥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린 건데, 여기 나온 인건비는 정규직이랑 일용직 직원에 대한 금액만 나와요.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한테 내가 준 금액은 그 지급수수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는 정규직 직원이랑 일용직 직원에 대한 급여만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다음 이렇게 오면 두 번째 고비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고비.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고비를 맞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아마 음수가 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수 정리하라고 체크사항에 쭉 나온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을 다 아시면은 사실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알면은 정리를 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과 예수금 정리하기 이것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장부는 깔끔한 장부겠죠. 그래서 없는데 음수가 마감하시겠습니까? 나오면은 저는 이제 마감을 바로 할게요. 하고서 PPT 띄우고 같이 할게요. 음수가 나오는 케이스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통 예금이 마이너스 나오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입부에 설명을 드렸죠. 이 교육은 기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 출금 메뉴 정리하는 건 안 알려드리겠다. 입금 출금 메뉴는 정리하시고 시작해라. 이걸 안내해 드린 게 보통 예금 마이너스가 나올까봐 그런 거예요. 보통 예금 마이너스가 나오시는 케이스는 대부분이 입금 출금을 다 안 맞추시고 신고를 하시려고 해서 그래요. 보통 예금을 다 맞추라고 하는 거는 실제 고객님의 통장 잔액이랑 저희 장부상 통장 잔액을 일치시키고 하는 거예요. 잔액은 복식장부에 입금 출금에 가시면 계좌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계좌를 선택을 하면 여기 잔액이 이런 식으로 찍혀요. 내 현재 잔고가.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근데 다만 입금 출금에만 썼을 때고, 아까 전에 기초잔액 보통예금 잡거나 이러면 여기 잔액은 안 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잔고는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가셔서 보통 예금이라고 찍힌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찍히면 내 거래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통 예금의 현재 잔액이랑 12월 31일 날 잔액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일치를 안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뜰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정리를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입금 출금을 이제 일일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고객님이 다 입력을 하셨는지. 대표적으로 케이스가 첫 번째, 사업과 무관한 것도 기재를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간혹 간편장부 쓰시다 복식장부 넘어오신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입금 출금은 사업과 무관한 거를 기재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계세요. 물론 수입비용 고정자산은 사업과 관련된 것만 적는 게 맞아요. 근데 입금 출금 같은 경우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로 왔다 갔다 한 거를 모두 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로 기재하신 왔다 갔다 한 사업과 무관한 거래도 여기에 무관한 게 입금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통장에서 지금 사업용 계좌로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현금을 계좌로 입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사업과 무관한 거. 또는 내가 이 사업용 계좌에서 나의 개인 계좌 다른 데로 이동을 했어. 그러면 얘는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작업을 안 하셨으면 또 마이너스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잔액을 제가 입력하는 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기초잔액은 아까 전에 전표수기 입력에서 입력하고 오시면은 거의 그럴 일이 없는데, 혹시나 전표수기 입력에서도 입력 안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2018년도 1월 1일자 현재 그 잔액을 은행, 사업연계 선택하시고, 현재 사업연계자 실제 잔액이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을 현금을 계좌로 입금으로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표수기 입력이나 기초잔액의 보통예금으로 1월 1일자로 잡아놓으신 게 없으면 이 작업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 그걸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2018년도 1월 1일로 입력을 하시고 사업용 계좌 선택하신 다음에 1월 1일자 현재 잔고를 현금을 계좌로 입금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네, 요거를 해주셔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안 뜹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 케이스 2번 같은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외상값이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출금을 했는데 그거를 계좌이체 영수로 처리하신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건 기본 교육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많아요. 근데 이걸 알아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장부를 많이 쓰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텐데 이렇게 계좌이체를 했는데 실제로 이건 계좌로 받긴 받았는데 사업용 계좌가 아닌 거예요. 사업용 계좌가 아니고 다른 계좌로 받았어. 그럼 그때는 현금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영수 현금 계좌이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사업용 계좌로 받은 돈을 받은 게 아닌데 그러면은 영수 계좌이체로 선택하면 안 돼요. 현금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용 계좌 이외의 계좌로 들어온 건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줬는데 내가 계좌로 돈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았어요, 돈을. 그러면은 현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매출 메뉴, 일단 매출 메뉴 먼저 갖고 갈게요. 매출 메뉴 중에서 계좌이체로 처리한 게 있는데 그 계좌이체로 처리한 게 실제로 사업용 계좌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 현금으로 바꿔주신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되세요. 네, 그걸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메뉴에 보시면 똑같은 원리인데요. 비용이랑 고정사선 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불 방법 딱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계좌이체 기타 영수증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계좌이체 영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계좌이체 영수라고 클릭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계좌에서 내 사업용 계좌에서 빠져나간 게 아닌데 계좌이체 영수로 클릭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현금 영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동으로 저희가 계좌이체 영수로 입력하면 입금 출금에 자동으로 찍혀요. 이거는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 거고 자동으로 찍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계좌이체로 출금된 거로 찍혀버리면은 실제로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이 안 된 건데 찍힌 게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계좌도 크게 보면 현금성 자산의 일부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는 게 맞아서 그래서 사업용 계좌가 아닌 거에서 출금된 게 있으면 다 현금 영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대신 외상 청구는 예외입니다. 외상 청구는 예외고요. 그 현금 계좌이체 영수로 입력하신 것 중에 계좌이체 영수 입력하신 것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계세, 계계, 계현, 계기 이런 거 이렇게 여기 보면 계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클릭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앞에가 계자로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실제로 여기 계기, 내가 실제로 이게 계좌에서 빠져나간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요 금액이 너무 과도하면은 계기 이렇게 과도하면은 입금 출금이 당연히 출금액이 더 많아져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량 비용 고정사선 여기다 기재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금 출금 메뉴를 추가로 정리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입금 출금 메뉴 추가로 정리하는 방법은 기본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해버리면 지금 1시간 더 넘게 해야 돼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생방송 교육 다시 보기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보통 예금은 아마 맞춰질 거예요. 큰 관문 넘어왔습니다. 근데 다음 관문이 남아있어요. 뭐가 있냐면 외상 매출금, 미수금,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요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가 뜨는 경우 첫 번째 케이스 미수금인데요. 카드 매출, 카드 단말기 매출 처리하는 방법 아마 다 아실 건데 수입 매출 메뉴에서 카드 매출로 입력하는 게 있잖아요. 카드 매출은 수수료 떼기 전 금액을 입력하잖아요. 입력하고 비용 메뉴에서는
카드 수수료, 그 뗀 금액을 기재를 합니다. 카드 수수료로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입금 출금에서는 실제로 돈이 그 수수료 빼고 난 금액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드 매출을 고객이 100만 원을 결제했는데 카드사에서 만 원이라고 할까요? 1000만 원 매출이 있는데 100만 원만큼 수수료를 뗐다고 할게요. 쉽게. 100만 원만큼 수수료를 떼고 들어오면 정산받은 금액은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에다가 1000만 원 적고 비용에다가는 카드 수수료로 해서 100만 원 적었을 테고 정산받은 금액은 9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는 건데 적으실 때 아시겠지만 사업용 계좌로 들어왔으면은 카드값 입금으로 처리를 해요. 이렇게만 하셨으면 미수금에 마이너스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카드값 입금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카드값 입금으로 잡으시면은 그런 거는 미수금이 또 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드사 뭐 할인 캐시백 같은 거 받으신 거를 카드값 입금으로 잡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들어왔으니까 현금을 계좌로 입금인 거예요. 캐시백으로 들어온 거는. 카드값 입금은 말 그대로 카드 매출 금액을 정산받고서 들어온 걸 카드값 입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입력 안 해요. 카드값 입금은.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래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 문의사항 중에 하나 본 게 있는데 카드 수수료는 말 그대로 저희 쪽에 카드 수수료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그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카드사가 떼간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매출이 없으면 카드 수수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카드사가 떼간 금액인데 이거를 카드 수수료를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카드사가 뭐 서비스 같은 거, 예를 뭐 국민카드 쓴다라고 하면은 신한카드 국민카드 쓴다라고 하면 SMS 이용료 그 결제 내용 날라오는 SMS 이용료를 카드 수수료로 잡아놓으신 경우를 봤어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엄연히 따지면은 이제 개인 카드면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고 이제 법인 사업용 뭐 카드라고 하면은 비용 처리가 되긴 하겠지만 개인 카드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런 게 설령 있다라고 하더라도 카드 수수료로 잡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서비스 이용료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카드 수수료 금액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도 미수금이 마이너스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케이스에 걸리진 않는지 장부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음수 원클릭을 정리하려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건 기본교육이 아니라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해드릴 건데 수입 매출 비용에 외상, 고정자산 외상을 잡았으면은 외상값을 떠는 작업을 입금 출금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외상은 외상 청구로 잡아놨을 테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입금 출금에 보시면 항목 중에 외상값 입금, 외상값 출금이 있습니다. 요게 실제보다 너무 많이 잡혀 있으면은 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만약에 뭐 저희가 선수금이나 그 미리 선수금이나 선급금 같은 거는 저희가 미리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 금액이 많으면은 마이너스가 뜰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 그냥 마감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이제 저희 쪽에 외상 청구로 잡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외상값 입금이나 출금으로 입력하셨을 때는 또 마이너스가 뜰 수가 있어요. 과도하게. 그래서 먼저 그 입금 출금 메뉴에 외상값 입금이랑 출금이 정확하게 세금계산서 외상 청구로 입력한 거랑 대응되는지도 살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외상값 입금 출금을 하는데 외상값이 사업용 계좌가 아닌 걸로 빠진다 라고 하면 그때도 현금이라고 저희 옵션이 있습니다. 요걸로 해서 이렇게 외상값 출금으로 잡아주셔야 마이너스가 안 떠요. 네. 설령 외상값을 잡아놨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용 계좌 이외의 계좌나 진짜 현금으로 빠져나간 거나 들어온 게 있으면은 그때는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쪽 참고로 항목만 이렇게 골라볼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실제로 이게 외상값이 맞는지를 점검을 해주시고 실제 사업용 계좌가 아닌 걸로 빠져나갔으면 현금으로 바꾸시는 작업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작업을 해주시면 그
이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끝이 나고요. 다음인데요. 예수금이 있습니다. 예수금. 예수금도 되게 많은데 예수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인사급여에 먼저 입력을 해야 돼요. 먼저 이게 중요한 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복식장부 비용에다가 4대 보험을 먼저 입력해 놓으면은 금액이 계산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급여 메뉴에 먼저 정규직 직원 입력하면은 아시겠지만 4대 보험 저희가 자동 계산이 됩니다. 직원 부담분에 대해서. 전 미리 입력한 걸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4대 보험이 자동 계산되는데 요 금액이 예수금으로 잡혀요. 그래서 요 금액이 예수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게 예수금이 없는데도 복식장부에다가 비용으로 입력해버리면 예수금이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직원의 부담분이 맞는지 먼저 살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급여 메뉴에 들어가셔서 내가 4대 보험 금액 실제로 직원 부담분 50%를 맞게 입력했는지 보시고 실제와 다르시면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지원받거나 해서 직원 부담분이 실제와 다르면 수정을 먼저 하고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식장부 비용에서 4대 보험을 입력하셔야 돼요. 4대 보험 납부일자, 4대 보험 공단, 그리고 4대 보험 항목. 항목은 여기 보시면은 저희 쪽에 있어요. 4대 보험 항목이. 이걸로 처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현금 기타 영수증, 계좌이체 기타 영수증 옵션이 있는 이유는 사업용 계좌 이외에서 빠져나갔으면 현금, 사업용 계좌에서 빠져나갔으면 계좌 이체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안 지키시면은 이제 그 예수금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수금이 마이너스가 안 나온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마지막인데요.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상계 처리는 부가세 납부를 했으면 원래 안 뜨는 건데 장부 마감 2월 했을 때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장부 마감 2월을 하셨을 때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정리하기 버튼 통해서 마감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석을 저는 설명을 일단 드렸고요. 근데 이제 간혹 저희가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뭐가 있냐면 음수 원클릭 정리하기 버튼 있는데 이 버튼은 사실 이제 입력 누르는 거를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정리하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놨는데 차선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대로 정리를 쭉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난 도저히 못 맞추겠다 라고 하시면 음수 원클릭 정리하기 누르셔서 한 번에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실제 사업장이 마이너스 보통 예금 맞아요. 실제 사업용 계좌가 마이너스 그 통장이어서 마이너스 잔고가 있으시면 그냥 음수 원클릭 정리 안 하시고 마감 이후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수가 뜬다든지 하는 이유면은 음수 원클릭 정리하기를 누르셔야 돼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음수를 수정을 해주시고 이건 차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음수 원클릭 정리하기 통해서 음수 정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하시면은 이제 실제와는 조금 사업장 현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재무상태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고요. 맞추시는 데까지 안 맞추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버튼 누르시고 마감 2월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요령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수익 금액은 제가 맞추는 방법 설명드렸고 수익 금액은 맞추는 방법 교환 보시면 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